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현실적 퓨처 셀프 실사례 중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독보적 원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들어보시면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퓨처 셀프는 비현실적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따로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퓨처 셀프 그 자체고. 제프 베조스는 자기 그냥 사고 방식이 퓨처 셀프 그 자체였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그 철학을 적용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런칭하기 전에 뭐예요? 퓨처 레터, 퓨처 뉴스를 써보라 그래요. 그냥 퓨처 셀프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천상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실에서도 퓨처 셀프로 대단한 일을 해낸 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늘 사례가 여러분들이 딱 듣고 나면은 나도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딱 정확하게 드는 실사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 50권의 책을 빡세게 읽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이렇게 하셨고 완전히 인생이 새로 태어나는 수준으로 바뀌셨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볼 때 10,000명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100에서 500명, 500명 안 하려나? 아무튼 100에서 500명 정도는 도전해봐야겠다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죠. 그쵸? 근데 실패해도 좋습니다. 왜? 자, 그래서 여러분 퓨처 셀프를 읽어보는 게 중요하죠. 퓨처 셀프 관점에서 현실에서 실패하는 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퓨처 셀프처럼 사고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성공만 거두는 게 더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장 안에 머물고 있다면은 실패는 필연적인 거고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경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 꼭 모든 분들이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아까 10,000명이라고 얘기하면서 1에서 5%만 도전을 할 거다. 이게 뭐라고? 성공할 것도 아니고 도전을 할 거다. 근데 도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그거는 생각보다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일단은 도전을 하냐 못하냐 시작을 하냐 못하냐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실패 안 한 건가요? 아레나 경기장 밖에서 방관하고 있으면 뭐죠?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생각보다 실패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실패하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인생을 살았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불만은 더 쌓이고 만족은 없고 힘들어져요. 나는 실패를 한 적이 없는데? 뭐예요? 경기장 밖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여러분 자신한테 무엇보다 소중한 게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방관하고 방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실패를 안 하니까 나는 안 힘드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를 그냥 스스로 위로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실패가 계속 누적된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다. 일단은 여러분 왜 제가 퓨처 셀프를 이렇게 미친 듯이 좋아하냐면은 여러분이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뒷부분에 나타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퓨처 셀프는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 구조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퓨처 셀프 여러분이 목표하는 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퓨처 셀프가 현재 나로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원하던 건 간에 그 시작은 여기였던 거기에 시작부터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퓨처 셀프를 만나는 순간, 퓨처 셀프가 뭔지 깨닫는 순간, 퓨처 셀프로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이제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경기장 안에 있기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정신과 마음은 행복해요. 왜? 나는 미래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내가 힘든 만큼 더 많이 투자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내 퓨처 셀프는 명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실패해도 나는 얻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방관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니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퓨처 셀프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진짜 그러면 이제 대국민 필독서가 됐죠. 저는 내일도 서울에서 미팅이 있어요. 뭐 굉장히 성공한 분, 유명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제가 이름 대면 다 웬만한 분들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선물로 책을 가지고 나갈 거고 제가 이 퓨처 셀프를 정말로 지인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눠준 책이 특히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나눠준 책은 없었어요. 왜? 이 철학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와 인생에 너무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지금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된다. 특강이랑 함께.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아이고 이게 잘렸네. 모노드림님일 거예요. 닉네임이. 안녕하세요. 6년 전이에요. 6년 전? 그러니까 6년 전이라고 할게요. 6년 전 신박사님과 고 작가님의 팟캐스트를 매일 들으며 팟캐스트 시절이면 6년, 7년 전이에요. 내 분야의 책을 50권만 읽으면은 그 분야에서 회사에서 최고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듣고 이 얘기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실천하여 최소한 회사 내에서는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 50권을 파고 들어가는 독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심화를 하신 거죠. 심화. 이거 좀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후로도 성과를 꾸준히 내고 인정도 받게 되었으면 뭐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겠죠. 그렇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사업을 시작하여 월급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꾸준하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뚫고 올라간 거예요. 이분도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는 내가 좀 짱 먹네? 그러니까 여러분 50권의 제대로 된 여러분 분야 책을 읽으면은 저는 한 준 박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 박사. 뭐 학위는 없지만 이 정도면 석사 수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탐색이 아니에요. 심화가 됐을 때. 제가 볼 때 100에서 200권 정도 읽으면은 학위는 없지만 박사라고 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박사는 이게 이제 실질적 문맥이거든요. 뭘 많이 하는 게 박사 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이론을 찾고 그걸 검증해서 세상에 내보내야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티시스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으면은 박사는 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분야는 뭐 제가 딱 아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공학, 이학, 저희가 박사 받는 필드에서는 1%라도 다른 거를 그다음에 너무 생뚱맞은 걸 해도 심지어 그게 나중에 옳다고 검증될 수는 있지만 박사학위 이렇게 검증 작업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준 박사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퇴사하여 현재는 제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좋은 단어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 분야의 책을 50권 이상 읽어본 것을 계기로 내 삶의 선순환 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알고리즘으로 인해 오랜만에 신박사님의 퓨처셀프 특강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박사님과 고 작가님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신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뭐 저희는 뭐 더 많이 이뤘죠. 그렇죠? 예전에 신박사님에게 독서에 대한 영감을 얻어 지금의 내가 된 것처럼 큰 영감을 받고 퓨처셀프가 다음의 성공을 이끌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책은 현재 1독을 하였고 강의를 들으며 2독, 3독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죠? 벌써 저의 모든 행동이 퓨처셀프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빚을 지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를 매일 듣던 시절처럼 박사님의 강의를 꾸준히 들으며 앞으로 계속 성장하려고 합니다. 과거 팟캐스트를 통해 신박사님께 좋은 영향을 받아 성장하였고 지금 다시 한번 받으며 더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그냥 참 진짜로 제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버전이잖아. 과거 버전. 그러니까 이분은 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돈도 더 많이 벌고 퇴사해서 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과거에 내가 관련 분야의 책을 50권을 미친 듯이 읽은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꽃이 핀 거죠. 꽃이 이렇게 핀 거예요. 발현된 거죠. 빛이 난 거죠. 별빛이 도달한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퓨처 셀프 보시니까 또 리더십 키우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문 분야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독서는 지식의 탐색이 있고 지식의 심화가 있어요. 고 작가님이 일취월장에서 써주신 내용이거든요. 그건 고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하신 거냐면은 지식의 심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는 지식의 심화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50권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숫자고 심지어 여러분 관련 분야에 책이 50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5권 읽어보셔야 되고 10권 읽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책 200권 읽어보십시오. 인생 바뀔 겁니다. 생각보다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지식의 탐색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구분해서 말해줘야 돼요. 지식의 탐색은 여러분 뭐예요? 교양을 쌓는 작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독서 없이도 내가 전공, 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지식의 심화보다는 탐색을 하셔서 그분들은 책 100권, 200권 읽으면은 인생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심화를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분들은 또 지식의 탐색을 하면서 100권, 200권을 읽으면은 완전히 바뀌면서 그 100권의 200권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심화를 도전해봐야겠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의 심화가 뭐예요? 내가 이 분야를 더 파고 들어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가 미래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거죠. 더 퓨처 셀프에 가까워지는 행위예요. 이거는 퓨처 셀프를 만나는 과정을 하는 게 여러분 지식의 탐색인 거고요. 그 다음에 리더 관점에서는 지식의 탐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는 여러분 교양이 어떻게 보면 심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탐색이 중요하냐 심화가 중요하냐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게 더 우열이라는 건 없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시기가 그런 시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탐색을 충분히 하셨다? 그러면은 심화를 하셔야 되는 순간이 오고 사실 대한민국은 대학교에서 전공 받거나 아니면 내가 취직을 해서 한 분야를 쭉 파면은 관련 지식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지식의 독서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노력을 통해서 지식의 심화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탐색이 전무한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됐을 때 심화만 해봤기 때문에 내일만 잘해봤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피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망하고 조직이 지옥이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졸업 선물 뼈아대 인생은 실전이다 그다음에 완벽한 공부법 일취월장 이렇게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이게 독보적 1위예요. 저는 제 책 중에서 한 권의 책만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이걸 추천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제 생각에는 완벽한 공부법보다 마케팅을 2배 이상 열심히 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마케팅이 복잡계 영역이고 운의 영역이고 대중이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마케팅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2배 열심히 했거든요. 2배. 그 다음에 완벽한 것보다 나중에 낸 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후발주자잖아요. 얘는요. 그러면은 그때 페이스북은 2배, 3배 이렇게 컸었을 거예요. 구독자도 더 많았을 거예요. 팔로워도. 근데도 어때요? 이 완벽한 공부법은 지금까지 23만 권 정도가 팔렸는데 이 책은 8만 권밖에 안 팔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책이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완벽한 공부법도 좋지만 이 책을 많이 안 읽으신 게 너무 조금 안타까워요. 그냥 넘사벽이 이 책은요. 여기 여러분 이성적, 레이셔널 몽상가, 드리머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퓨처 셀프예요. 그냥 드리머는 시크릿에만 국한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레셔널하게 합리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 이미 우리가 여기서도 퓨처 셀프 얘기를 해요. 완벽한 공부법에는 믿음장이 있었죠. 그거의 확장판이 퓨처 셀프죠. 일취월장에서도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냥 퓨처 셀프가 되기 위한 여러분이 툴, 8가지 원리, 도구를 가르쳐주는 게 일취월장이죠.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거 보셨으면 어떡해요? 독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왜 평소 2주에 한 권씩, 1주에 한 권씩, 1년에 12권, 24권 정도 독서하면 좋냐? 뭐 50권 하면 너무 좋겠죠? 저는 근데 50권이 맥스라고 봅니다. 50권이 맥스라고. 왜냐면 여러분 일도 있을 거잖아요. 가정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냥 정말로 뛰어난 분들은 100권 정도? 근데 어떤 책을 읽냐예요. 만약에 저희 싱큐베이션 하는 책 정도면은 그렇게 못 읽어요.
100권 못 읽어요. 50권이 맥스일 거예요. 50권이 맥스. 다음 싱큐베이션은 좀 쉬운 책 위주로 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면은 예를 들어 내가 50권을 읽고 있어. 탐색을 했어. 그럼 뇌가 활성화가 굉장히 돼 있을 거고요. 문해력이 거의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뇌를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뭐예요? 딱 심화로 들어가면 훨씬 쉽죠. 근데 심화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권씩 못 읽어요. 전공 서적 같은 거 읽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권 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려운 건 2달에 한 권. 왜? 공부를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럼 1년에 6권. 그냥 좀 보기 좋게 12권이라고 할게요. 그럼 4년 노력하면 50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만큼 아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상위 1% 무조건 돼요. 보여줬잖아요, 실제로요. 보여줬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있을 때 박사 이렇게 과정 끝내고 박사 학위 받고 오신 분들도 많고 뭐 석사도 많고 학부생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개발실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다음 예를 들면은 단위 공정이라 그래서 뭐 애칭이면 애칭, 스퍼터면 스퍼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PA라 그래서 모든 단위 공정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단위 공정하면 저보다 많이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저보다 많이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위 공정 분들한테는 단위 공정 연구실에 가면 당연히 저보다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생산 라인에서는 제가 애칭 같은 것도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논문 있는데 이거 읽어보셨냐고. 그런 것도 있냐고. 그러니까 심화 능력이 없으신 거죠. 그냥 오로지 경험치만 있죠. 경험치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알려주면서 그분들이랑 굉장히 친해졌었어요. 이런 논문도 있었다. 난 이걸 찾아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열심히 읽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전문가가 돼요. 자, 전문가 또 얘기 해드릴게요. 요거 보여드려야겠다.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가보면은 이게 근육연구소라는 게 저희 PT 코치님 블로그예요. 여기가 이웃이 한 5,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운동을 코칭을 받았는데 딱 저희 집에도 가까운데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개인 PT가 굉장히 비싼데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거는 또 그 말이 나오네. 그런 거는 뭐예요, 여러분? 퓨처셀프한테 항상 투자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경제적 맥락을 따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비싼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근데 우리 PT님은 우리 PT 코치님은 그만큼 받아도 돼요. 우리 코치님은 제가 솔직히 백그라운드 여태까지 성장해온 과정을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번 초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코치님보다 청소년기 그다음에 20대를 힘들게 보낸 사람은 없다. 그냥 지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공부하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5% 안 될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국 체대를 졸업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논문을 계속 보면서 지식의 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 거 갖고 유튜브 만들었다가 그냥 너무 그대로 베껴갖고 뭐 내린 분들도 있는 거 되게 유명 유튜버 채널인데 제가 그런 사례도 알고 있고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논문 봐갖고 예를 들면은 라운드 숄더의 허와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둥근 어깨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되게 전문적이에요. 이거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아는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 몇 분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재활의학 가면 여기서 이제 정점이 있는 분들인데, 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네요. 야, 이 정도 노력이면은 와, 진짜 대단한데? 그러면서 다 극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육연구소 이런 칼럼, 뭐 운동 해부학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저는 우리 코치님한테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은 진짜 제 은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 손목을 제가 여기 충격파만 진짜 100번 넘게 맞았어요. 과장 없이. 돈 엄청 쓴 거죠. 진짜 충격파를 너무 많이 받는데 충격파 맞으면 그때 시원해요. 근데 충격파는 이제 석회 없앨 때 좋고 그러거든요. 딱히 안 나니까 정형외과 가거나 뭐 가면 충격파 많이 때려줘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고 여러분 손목이 아픈 분들은 여기 근육이랑 여기 팔 근육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 뭐 건강한마에서 찍어드리고 싶은데 혼자서 푸는 방법은 팔로 밀면 이게 되게 아파요. 그다음에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밀대 같은 걸로 밀어주면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막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 여기 너무 굳었고 막 섬유화됐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와 저는 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딥스가 여러분 어렵거든요. 딥스를 제가 한 번 하면 막 30개, 50개 막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서 어디 이렇게 부서 지원할 때 막 그거 막 보여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딱 시작이 뭐냐면 나비 효과, 부정적 나비 효과의 시작인데, 이거 정신없네, 그쵸? 손목이 아프니까 제가 팔굽혀펴기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게 아프니까 모든 운동을 안 하게 됐어요. 특히 상체 관련해서. 그러니까 근육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면서 일은 많이 하니까 자세는 나쁘고, 그러니까 잘못된 근육을 쓰기 시작하고, 제가 지옥으로 가게 된 계기가 손목이 망가져서예요. 손목이 망가져서. 근데 이게 나고 나니까 지금 팔굽혀펴기 19개, 20개 하거든요. 진짜 이악 물고. 저도 빨리 이제 30개까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딥스도 다시 하니까 이제 3개 되더라고요. 3개. 자세 안 망가뜨리고. 이게 나니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가 여기는 많이 낫고요. 제 엘보 낫는 게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아직도 완치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어깨가 아직 20% 남았는데 저는 조금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코치님이 없었으면 안 되는데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저희 코치님이랑 이제 코치님이랑 함께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실력이 좋거든요. 저희 코치님한테 받으려면은 그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되게 먼 데서도 많이 와요. 분당에 계시는데. 그다음에 우리 코치님 그랑 같이 하시는 선생님도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고경태 선생님. 고경태 선생님. 이분도 이제 열심히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코치님이랑 맨날 이제 연구하고 이제 근육연구소에 글 올리는 거거든요. 그 고경태 선생님도 자리 몇 개 없을 거예요. 아무튼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다. 근데 뭐예요? 이렇게 계속 열심히 아무도 안 봐줄 때부터 쓰니까 진짜 사람들이 검색해서 하면은 되게 뭔가 제품 팔아먹는 거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블로그 보면은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방에서도 배우려고 올라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지식의 심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영어가 돼야 돼요. 왜? 결국엔 여러분이 지식의 심화를 하고 싶은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써진 책이 있나 하면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건데 미국이나 영어권에는 무조건 있어요. 없을 수가 없고요. 근데도 없다? 그럼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특히 그거를 이제 영어로 쓰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먼 일이 도모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비즈니스가 쉽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어 아까 어디 갔어? 저는 여러분 이 영어 독립 단어를 지금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 캡처한 거 보여드렸죠. 몇 법칙으로 영어 단어장을 만들 수가 있다를 제가 10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9년 전 정도 이제 10년이라고 할게요. 그때부터 회사 다니면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코퍼스도 찾아보고 코퍼스도 돈 주고 사보고 뭐 말뭉치도 사보고 어떤 건 유료로 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크롤링도 해보고 레마타이저슨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그냥 빅보카도 여러분 충분히 좋은 책이었지만 한계가 뭐냐면은요. 그건 제가 보정을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논리고 보면은 빅보카의 문제는 뭐였냐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앵그램비어가 세상에서 저희가 로우 데이터는 접근할 수는 없지만 가장 거대한 말뭉치 이거보다 큰 말뭉치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앵그램비어 사람들 잘 모를 때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네. 구글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스캔해 갖고 그 연도의 단어가 몇 개 쓰였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막 2차 세계대전 막 이때 높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빅보카를 만드는 거거든요. 되게 센세이셔널 했죠. 되게 성공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limitations, 한계잖아요. 요거였어요. Over-abundance of scientific literature. 과학 문서가 너무 많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과학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의 분포는 과학이랑 테크가 되게 압도적으로 높아서 나름 제가 다른 코퍼스를 보면서 제 기준으로 보정을 한 거예요. 빅보카는요. 그래서 그냥 앵그램비엄만 보고 빅보카를 만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연구를 나름 혼자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계는 있는 거죠. 왜? 제가 아날로그틱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몇 년 동안 진짜 그래서 이 영어 단어 말뭉치 관련해서 공부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 사람은 저만큼 한 사람도 없고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거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 공부하시는 박사님들이랑 그러니까 인공지능 GPT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 박사님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박사님 진짜 대단하시네. 제가 칭찬을. 왜냐면 그분들이 저보다 선생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접근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의 교집합이 이거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언어 모델이랑 똑같은 거예요, 박사님. 이러면 막 칭찬 들으면은 막 제가 이제 거기서는 학생이니까 너무 좋아갖고 막 입이 찢어지죠. 그만큼 제가 여러분 저희 더비랑 목숨 걸고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 지식의 심화를 하려면은요. 결국에는 영어를 할 줄 아셔야 되고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원래 영어 독립 단어의 취지는 뭐예요? 독해를 끝장내자예요. 근데 회화를 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도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 빌드업을 만들었죠. 그래서 회화 먼저 외우시고 2000개는 프렌즈에서 외우시고 동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마지막 12월에 업데이트가 있고 내년 여름에도 업데이트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회화를 다 외우시면 돼요. 회화를 빠꼼하게 왜냐면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만 해도 이미 쉬워요, 사실. 여기만 해도 쉬워서 근데 정말로 지금 50, 나이 60에 또 영어를 한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생각보다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쉬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려고 이제 12월에 업데이트 아마 빠르면 12월 말에 될 텐데 근데 결국에는 그건 여기 회화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더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화 외우시고 동화 외우시고 인간관계론 외우시고 영어 외우시면 일단은 말하기로는 끝나요. 그냥 그러면 7, 8천 단어 아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 회화를 할 때 2, 3천 단어면 충분하다.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출연해서 뭐 게테이크 이런 거 알면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내 분야의 얘기를 하려면은 그 2, 3천 단어에 안 들어가는 단어를 꼭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대화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호작용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2, 3천 단어만 알면은 모르는 단어가 확률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그냥 울트라 진짜 초하이 그냥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2, 3천 단어로 죽어도 안 돼요. 한 7, 8천 단어 알면은 돼요. 이거를 유일하게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저희 영어 독립이에요. 이거를 10년 제가 판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면서 원래 근데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자신 있어요. 이거는 결국엔 이걸로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로 저희가 조금 빨리 영업이익이 많아져서 이제 왜냐면 영업이익이 있어서 회사에 돈이 있어야 일본 진출할 거냐. 거기 가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일본어로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01 버전을 만드는 거죠. 영한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걸로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보다 좀 비용도 높게 받고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돈 많이 벌면 우리나라 조금 더 혜택도 늘리고 그러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엔화를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웨아버리가 또 이게 나오네. 웨아버리가 제 퓨처 셀프인데 결국엔 이걸로 하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일본 간 다음에 성공하면 대만 가볼 거예요. 중국은 모르겠어요. 돈을 잘 줄지 안 줄지 몰라갖고 그래서 대만이랑 일본엔 꼭 가보는 게 목표예요. 박살이 나던 간에. 근데 뭐요? 좀 박살나면 어때요? 퓨처셀프 관점에서 현재. 그러면서 또 일본에서 배우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1월을 열심히 공부해야 제가 또 거기 댓글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우리 코치님이 이렇게 정말로 자세하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영어 논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경태 선생님은 최근에 조인하셔갖고 쓴 게 몇 개 없어요. 결국에는 1300개를 우리 코치님이 쓰셨는데 1년에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개를 쓰면 여러분 10년 써야 되는 분량을 쓰신 거예요.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운동을 행복하게 해요.
너무 운동을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진짜로 이거 또 앵그램비어도 제가 그래서 약점도 이것도 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한글로는 없어요. 이런 내용이. 요즘에 한글로 번역이 나왔으려나? 볼까요? 한국어로 볼까요? 한국어는 좀 또 다르게 생겼네요. 거 봐요. 한글로 번역에는 여러분 한계라는 말이 없잖아요. 한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잉글리시? 여기 있다. 무조건 영어 보세요. 똑같은 앵그램비어 위키피디아 자료인데 여러분 보세요. 한 문단 그러니까 이만큼이 있는 반면에 한글로는 아까 어땠어요? 이게 좋은 자료네. 요런 거는 뭐 다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2분 4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읽는 거는 생각보다 할 만해요. 그다음에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번역기 돌리면은 또 감도 잡거든요. 근데 그래요. 번역기가 나오는데 그럼 번역기 쓰세요. 번역기 쓰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거예요. 이제 자전거 잘 타서 보조바퀴 떼도 되는데 저는 성인이 돼도 안 넘어지고 싶어서 뭐하러 균형을 잡습니까? 보조바퀴 달고 타면 되는데 그럼 보조바퀴 달고 타시는 거 여러분 자유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리를 다쳤었어요. 내가 휠체어를 탔었어요. 근데 내가 완치가 될 수 있어요. 노력하면은. 근데 휠체어 타니까 괜찮네? 그럼 휠체어 타는 건 그건 본인 자유예요. 내가 완치할 수도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그냥 그건 본인 자유예요. 번역기 써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부정확한지 진짜. 평생 안 돼요. 영어 스페니쉬, 영어 프렌치는 되는데 영어 한글은 택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1어를 번역을 안 해봤는데 이 한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한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영어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퓨처 셀프를 더 확실하고 가깝게 가는 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어 독립 단어로 무조건 공부하셔야 된다. 여러분 퓨처 셀프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PDS 다이어리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여러분이 써보죠. 그럼 실패하든 성공하든 기록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이 목표를 갖고 실패를 했어요. 그게 실패예요? 퓨처 셀프로 여러분이 실패를 했어요. 그게 실패예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기록으로 남겨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어디에 어플라이, 지원하고 내가 누구랑 얘기할 때 자신감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요거를 분석하면서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쓰면은 진짜 환경 설정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요번에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하신 분들 중에 이 PDS 다이어리 하나 써갖고 인생 바뀐 분들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사연 나중에 따로 인터뷰 시켜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PDS 다이어리는 진짜 여러분 꼭 써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진짜 모노드림님 정말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실 수 있다니까요. 관련 분야 책 일단 10권만 읽어보세요. 10권만. 10권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크 다 무료 강의를 이게 돈 내면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콜세라 또 딴 데 찾아보면 또 요즘에 더 많아요. 이런 데는 여러분 MIT, 스탠포드, 버클리 이런 강연도 그게 뭐 상시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시간 맞춰서 듣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영어를 할 수 있죠. 거기 자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강의 들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으면은. 저는 MIT 오픈 코스부터 15년 전부터 들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요즘엔 K무크도 잘 돼 있어요. K무크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공짜인데 그래서 무크가 나왔을 때 여러분 어땠냐? 무크가 나왔을 때 와 이제 세상은 교육이라는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코드 중에 하나가 무크였어요. 무크. 코세라 이런 것들. 왜? 아프리카에서도 MIT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 1강을 넘어가는 비율이 뭐 8%인가 10%가 안 됐어요. 완강을 하는 건 5%도 안 되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완강한 사람들은 누구냐? 석사, 박사 막 이런 사람들이고 이미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크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4차 산업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교육 불평등을 불붙이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이건 되게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익분, 빈익분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써먹고 이렇게 50권씩 읽으면서 공부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근데 나는 무크 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문해력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럼 일단은 지식의 탐색을 살살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막 너무 막 시크릿 뉴책 이런 거 읽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는 진짜 그냥 퓨처셀프 한 거 읽으면 끝나. 왜? 시크릿은 여러분 되게 나이브한 얘기예요. 뭐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만 계속 리피트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비나이다 하는 건 최악이에요. 100억 벌게 해주십시오. 100억 벌게.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얻었어. 그럼 내일 내가 그 100억 벌게 해주십니다. 100억 벌게 해주십니다. 쓴 다음에 한쪽을 빽빽히 썼어.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얻어서 다음 날에 100억 벌어야 되니까 일도 15시간 하고 책도 2권 읽고 그러면 빽빽히 쓴 거 오케이. 근데 100억 벌겠습니다. 그거 빽빽히 쓰고 뭐 다음 날은 그냥 뭐 흐지부지 또 하니 뭐 쬐끔쬐끔 일하고 막 비트코인이나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막 코인이나 막 이상한 잡코인이나 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주식 채널 보고 있고 그러면서 100억 벌게 해주십시오. 100억 벌게 해주십시오. 안 벌린다니까요. 그거 볼펜에서 모나미만 대박 나는 거 그거예요, 진짜. 안 벌려요. 그러니까 뭐를 해서 여러분이 실천을 하면 뭐든지 오케이예요. 뭐든지 오케이예요. 뭐 100년 전 막 무슨 상형 문자도 오케이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크릿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비나이다로 그 사람들만 돈을 가져가는 구조라니까요. 퓨처 셀프는 뭐예요? 진짜 졸라 빡세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로 좀 이것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좀 상스럽지만 뒤지게 빡세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 포커스. 경기장 안에서 두드러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도 그런 것만 나오고 다 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시크릿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퓨처 셀프를 강하게 꿈꿔야 되는 거는 퓨처 셀프랑 시크릿이랑 교집합이 있는 건 명백히 맞는 거예요. 왜? 퓨처 셀프를 강하게 꿈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행. 죽음. 여러분이 안 바뀌어요. 나는 아침에도 일어나고 뭐 예를 들어 엄마한테 뭐 전화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안 바뀌어. 근데 갑자기 건강검진 받았는데 6개월 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행동이 다 바뀐다니까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건 6개월 뒤인데 퓨처 셀프가 갑자기 들어온 거라니까요. 죽는 건 6개월 뒤인데. 그러니까 기업가는 여러분 퓨처 셀프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기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100억, 1000억, 1조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막 지하실에 있고 맨날 막 소파에서 자고 일론 머스크는 맨 처음 창업할 때 형이랑 집을 안 얻고 사무실만 얻어서 소파에서 번갈아 자면서 낮에는 웹사이트 돌리고 밤에는 코딩했대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그때부터 막 테슬라 막 쫙쫙 잘 되고 막 세계 최고 부자 되고 그럴 줄 알았을까요? 제프 베조스도 또 문짝으로 책상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갖고 문짝으로.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쫓겨났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너무 그게 생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생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나의 시크릿을 뭐 강화해주는 책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달라요, 완전히. 생생하게 그린다 빼고는 다 다른 얘기예요. 여전히 그래서 무조건 제가 시크릿을 깔 수는 없고 주술적 시크릿. 여기 퓨처 셀프와 겹치지 않는 이 여집합은 그냥 쓰레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퓨처 셀프와 교집합되는 부분에서 시크릿으로 살고 있다. 그거 너무 훌륭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예요. 아셨죠? 그래서 진짜 너무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얘기 이거 하나 하고 끝내. 지금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서 오늘 한번 볼 거고요. 내일도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 날도 한번 볼 거고요. 이제 추려가면서 봐서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이번에도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뽑힐 것 같아요. 이번에 떨어지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또 도전하셔야죠. 근데 다음에 사연 쓸 때는 더 자세히 구구절절 쓰실 수가 있죠. 저는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쓸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제 퓨처 셀프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 멘토링 프로젝트 출신들이 1000명이 한 자리 모이게 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한 번에 25명 뽑거든요. 뭐 많이 뽑는데 30명 뽑는다고 칠게요. 그럼 1년에 2번 하면 60명이에요. 60명. 그렇게 하면은 16년이 걸려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몇 살이에요? 56살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년에 3번 하면 10년이 걸려요. 저는 10년 뒤에 명백하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000명이 연결이 된다. 그냥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데일리 리포트를 빡세게 써보면서 메타인지를 올리고 독서에 인생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뭐가 일어날지 단정 지으지 않으려고요. 뭐가 돼도 되겠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이 멘토링 프로젝트는 저한테 유료화하자고 진짜 말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피곤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제가 이거 기업에서 몇 번 할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5번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는 거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매일 그 사람들 데일리 리포트를 봐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엄청난 액수를 줄 테니까 우리 회사 부장들 상대로 멘토링 프로젝트를 진행해주면 안 돼요. 중견기업이에요. 상장기업이고. 제가 정말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왜? 제가 뭐 돈만 보면은 돈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돈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기업을 해보면은 억지로 온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온도차가 10배 심해요. 10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터디언 구독자분들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모이면 그냥 으쌰으쌰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꾸역꾸역해요. 꾸역꾸역. 그러면은 나는 정확한 거야. 이 퓨처 셀프 책 어디 갔어? 이 미친 책이네요, 여러분 진짜. 제가 만약에 중견기업에서 돈을 엄청 많이 받고 멘토링 프로젝트를 기업만 진행한다. 진짜 기업에서 진행하면은 매년 하루도 안 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근시안적 사고를 갖고 하는 거예요. 나만 돈 버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여기 빛이 도달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몇 천만 원 주거든요. 솔직히 그 8주짜리 코스라면 몇 천만 원 줘요. 몇 천만 원. 한 번에 갈 때 이제 몇 백만 원씩 주시는 거죠. 근데 뭐예요? 저는 무료로 하고 우리 회사의 자원을 쓰더라도 길게 퓨처 셀프의 투자가 도달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퓨처 셀프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데일리 리포터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PDF 다이어리 아니어도 좋으니까 노트에서도 써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스피릿이 있다. 이거는 진짜 써보신 분들만 알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방치해둔 분들, 2023년형 PDF 다이어리 방치해놓은 분들 지금부터 쓰시면 이제 여러분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